2022년 11월 전국연합 모의고사 고2 거죠. 자, 가글, 나글의 통합 지문이 나와 있는데 1문단 해봅니다. 예술은 어쩌고저쩌고 2 했더니 플라톤은 나오고요. 3 했더니 어떤 접속어 있어요? 하지만 반플라주의 철학자 둘레즈는 이랬네요. 그렇다면은 아하, 이거는 플라톤하고 둘레즈가 서로 무슨 패턴이다? 비교 대조 패턴이 되고, 그 다음에 4문단 하니까 시뮬라르크라고 어디서 들어본 바가 있다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4문단 항상 제일 끝에는 읽어야 된다 했죠. 그래서 둘레즈는 예술은 모방이 아니라 반복할 뿐이다 라고 했네요. 즉 예술에 대한 관점이 둘이가 다른 모양이야. 그래서 쌤 형광펜 치는 거 보세요. 플라톤은 예술은 재현의 기술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라고 주장한 반면, 들레즈라는 사람은 예술은 뭐가 아니다? 모방이 아니다라는 말은 위의 형광펜에 비하면 모방과 같은 말이 뭐죠? 그렇다면은 재현과 같은 말이겠지. 그러니까 예술은 재현이 아니고 반복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들레즈겠죠. 이미 대충 글은 이해했습니다. 큰 틀로. 자, 이 글은 뭐에 대한 얘기다? 이제 예술관이죠. 철학자들의 예술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지문 한번 읽어볼게요. 플라톤의 예술가인데 세계를 뭐하고 뭐로 나눴어? 가지적 세계와 가시적 세계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한 바도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일반인이야, 훗날 영웅이야. 그래서 하루하루는 여러분들이 일기를 쓰는 게 아니고 역사를 써라라고 했죠. 단 역사를 쓰되 뭐로 써라? 한자로 써라 했습니다. 벌써 눈치 빠른 친구들은 가지적 세계와 가시적 세계에서 이 한자가 하나는 요거고 하나는 이거다라는 게 나와야 됩니다. 자, 이게 알다라는 뜻이고요. 요게 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가니까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알만한 세계와 볼만한 세계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또 플라톤이라는 사람 나왔지? 플라톤 하면은 그 유명한 플라톤의 본질 세 글자 나오는 거 있잖아. 이로 시작하는 말. 이데아라는 것 여러분들 정말 지겹도록 알아야 됩니다. 이데아라는 말과 우상이라는 말. 적어도 고2물이라면 고2 정도 물 먹었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이 정도 말은 이제 지식이 아니고 그냥 상식 정도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면은 아는 척하고 고기 끄덕끄덕 해야 돼요, 그냥. 자, 그리고 정리하면 됩니다. 다시. 자, 어쨌든 세계를 뭐하고 뭐로 나눈다? 가지. 그렇다면 보세요. 이거는 아는 세계, 이거는 보이는 세계죠. 맞죠? 그렇다면 이미 눈치 빠른 친구들은 가지적 세계는 바로 플라톤의 이데아 세계겠지. 이거는 지로만 파악되는 것, 머릿속에만 있는 관념으로만 파악되는 것. 이거는 볼 시자니까 이거는 구체적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해되는 세계. 플라톤에게, 자, 그러니까 봐라. 뭐하고 뭐 나옵니까? 가지적 세계하고 가시적 세계를 풀이하고 있죠. 이렇게 열고 닫았습니다. 가지적 세계는 봐라. 이 정도는 줄을 안 꺼도 되는 거지, 이제 봐라. 그죠? 지성이란 단어 안 꺼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할 만한 것은 지성인데, 봐. 이런 것들은 따옴표대가 있지. 맞지? 그렇다면 개념을 한 얘기잖아. 에이도스. 아, 이거는 무슨 세계란다? 에이도스가 있는 세계랍니다. 아, 처음 듣는 말이네. 이데아 세계인데 에이도스다. 결코 변하지 않는 본질이랍니다. 즉, 뭐다? 실제인 에이도스라고. 반면 가시적 세계는 눈으로 지각이 가능한 현실 세계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요거는 실제고, 요거는 뭐다? 현실 세계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 세 개는 이거를 뭐 해서 모방해서 뭐한 것, 재현한 요거는 뭐에 불과하다? 환영이나 이미지에 불과하다. 플라톤 아는 친구들은 쌤 지금 방금 물결했던 거 있죠? 굳이 이런 거 물결 안 해도 되죠?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 다음 갈게. 플라톤은 이러한 가시적 세계의 사물들을 뭐라고 했어? 에이돌론이라고 합니다. 에이돌론이라고 했네요. 즉 에이돌론은 에이도스를 뭐한 거다? 모방하고 재현한 것이겠지.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에이돌론 이런 것도 나왔잖아. 해줘야지. 개념어들입니다. 이라고 부르며 여러분들이 3학년 때 수능 특강 공부할 때는 그거는 수능의 연계 교재잖아요. 이런 개념어들 정확하게 정리하면서 가야 된다. 에이돌론을 에이도스의 성질을 얼마나 반영했는지, 자, 이것의 뭐에 반영 정도에 따라서, 반영 정도에, 이게 바로 기준이란 얘기지. 에 따라서 또다시 에이돌론을 두 개로 나눴지. 뭐하고 뭐를? 에이콘하고 판타스마로 구분한답니다. 에이콘과 판타스마로 구분한다 이거지. 했을 때 이제 에이콘은 무엇이며 판타스마는 무엇인가 이렇게 또 비교 대조 설명하고 있지. 여기까지 됐지? 그랬더니 에이콘은 사물을 만드는 주체가 건축가나 장인처럼 에이도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에이도스의 성질을 가능한 정확하게 재현한 좋은 이미지랍니다. 이거는 좋은 거고 요거는 나쁜 거란 얘기인데 에이콘은 어떤 걸 했습니까? 방금 건축가나 장인처럼 이 에이도스에 대한 본질을 잘 아는 사람이 100% 정확하게 재현한 거제?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재현한 거랍니다. 반면 판타스미는 그런 것 없이 눈에 보이는, 자, 요거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모방했고 이거는 에이도스의 성질을 정확하게 재현했죠. 두 개 차이 이해됐지? 성질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만 이해된 거 아니겠나? 그런 것들을 재현한 에이콘과 눈에 보이는 것만 베낀 판타스마하고 요렇다 나쁜 이미지까지 되었지. 즉 모방한 것을 다시 모방한 사본의, 자, 요거는 같은 말이 뭐다 그렇다면 사본이죠. 사본에 불과하다. 이게 판타스마입니다. 그리고 플라톤은 이 판타스마를 에이도스의 성질이 없는 가짜 사입이라는 의미로 또 시뮬라르크라고 하죠. 시뮬라르크는 바로 요거라는 얘기죠. 시뮬라르크다. 판타스마는 뭐다? 사본입니다. 잘 들어. 에이콘은 어떤 걸 했지? 에이콘은 장인이나 건축가처럼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모방한 거지. 맞지? 그렇다면 이 에이콘을 보고 뺏긴 거죠, 또. 에이콘의 겉모습만 보고 뺏긴 거 아니가. 그래서 이게 하나의 사본이죠, 이것도. 사본이지만 이거는 좋은 사물이지. 이건 아니란 얘기죠. 자, 여러분들 혹시 시뮬라르크라는 얘기 어디서 들은 적 있습니까? 많다. 이거 우리 뭐 할 때 나오는가 하면은 유사성과 유사와 상사 얘기에서 많이 나온다. 시뮬라르크는 상사입니다. 잘 모르네. 과학에도 이게 지금 예술 지문인데 과학 지문에도 나온대. 여러분 모형이라는 거 있잖아. 모형. 이 건축이 어느 정도 탄탄하게 지어야지 지진이나 해일의 위험에 될까 하려면 실제 지진이나 해일을 만들 수 없잖아. 그리고 실제 건축을 만들 수가 없지. 그렇다면 그것을 축소한 걸 해야 되겠지. 형태를 축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다? 질량도 그 비례에 맞게끔 해야 되고
해일이나 이런 것들도 그 유속의 흐름이라든가, 맞죠? 그런 것들을 다 비슷하게 만들어내야 되죠. 됐지? 모형 얘기, 그 유사상사 얘기 그때 많이 나옵니다. 자, 한번 더 읽어볼게요, 계속. 그래, 예술이 바로 뭐다? 시뮬라르크다, 이거죠. 그렇다면 플라토닉의 예술은 뭐와 뭐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까? 플라토닉의 예술은 사본에 불과하고 사이비인 시뮬라르크란 얘기죠. 플라톤은 특히 그림이라는 것은 화가가 실제에 대해 아무런 것도 모르는 채 사람들이 실제라고 믿도록 기만하는 사이비고, 이러한 기술로 그려진 작품은 본질에서 떨어진 무가치한 것이다 해서 플라톤의 예술관을 얘기했죠. 끝났습니다. 하지만 반플라톤주의 철학자 둘레즈를 플라톤이 원본의 성질에 따라 원본과 사본, 시뮬라르크로 위계적 질서를 부여한다고 지적했다. 요거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둘레즈는, 자, 요거 보세요. A코는 뭐다? 원본의 뭐에 불과하고 사본이고, 이걸 원본의 뭐다? 이거 시뮬라르크란 얘기지.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위계 질서를 만들었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죠? 원본, 즉 에이도스, 그 다음에 뭐 에이콘, 그 다음에 판타스마, 이렇게 이미 위계 질서를 두었지. 그거는 바로 뭐다? 폭력성이라는 얘기죠. 이제. 이 말 이해됐습니까? 둘레즈는 그거는 폭력적인 것이다. 함부로 주체가 이성을 통해 대상의 가치가, 시뮬라르크는 시뮬라르크대로의 가치가 있는데 그거를 판단하고 재단하는 폭력성이다 라고 비판했다 이거죠. 둘레즈의 비판입니다. 다시 말해 플라톤은 원본과 유사성을 근거로 들어 진짜 유사와 가짜 유사를 구분짓고, 여기서 진짜 유사는 뭐였죠? 에이콘이 진짜 유사고 판타스마가 가짜 유사란 얘기지. 그렇게 구분짓고 시뮬라르크만을 무가치한 것으로 이걸 뭐 해버렸다? 폐기해버렸다. 이게 문제란 얘기죠. 그렇다면 이 친구는, 이 둘레즈는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달리 나오죠. 자, 뭐라 했습니까? 시뮬라르크는 뭐 사물 그 자체다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뭐에 대한 입장 차이입니까? 둘 다. 예술에 대한 입장 차이지만 그거는 결국 뭐에 대한 입장 차이야? 시뮬라르크에 대한 입장 차이지. 자, 하나 물어보자. 플라톤과 둘레즈는 예술을 시뮬라르크로 본다. OX. O지. 플라톤은 예술을 시뮬라르크로 보기 때문에 그거는 가짜의 가짜다. OX. 가짜를 가짜로 한 거다. 그래서 무가치한 것이 그게 플라톤이잖아. 그런데 둘레즈는 시뮬라르크는 사물 그 자체란 얘기야. 그렇다면 이게 신기하잖아. 왜 그 자체인가를 봅니다. 둘레즈에 의하면 시뮬라르크는 주체의 판단과 상관없이 첫 번째, 시뮬라르크의 의미제 독립된 존재다. 시뮬라르크의 특성입니다. 첫째. 둘째, 원본과 사본의 시뮬 우위를 이 재단하는 것을 부정하는 힘이 있답니다. 둘째. 그 힘은 뭐를 통해 실현된다? 반복, 니은 다시 1이제 이 반복을 통해서 힘이 생긴답니다. 시뮬라르크를 반복해서 생성할 때 드러나는 모든 차이가 바로 시뮬라르크의 실제로 지닌 의미 차이다. 좀 예술에 대한 혹시 마릴린 먼로 여러 상 사진 있는 거 그거 시뮬라르크의 예로서 많이 나오거든요. 전부 다 반복 복제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그거는 원본과 모방품의 차이를 보는 게 아니고 반복된 것들이 뭐다?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 말 알겠니? 자, 그런 식입니다. 즉, 시뮬라르크를 반복해서 생성할 때 드러나는 모든 차이가 바로 그거다. 이렇듯 시뮬라르크 긍정하는 둘레즈에 하면 예술의 목표는 예술가가 플라톤식 사회에 벗어나 뭐 하면서 반복에서도 새로운 것을 생성한답니다.
들레즈가 강조하는 것은 이 반복이라는 단어지. 왜냐하면 그것이 그래서 들레즈는 모방이 아니라 반복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술은 그 자체로서 예술이 되었다라고 하는 입장이겠죠. 가학을만 가지고 풉니다. 가학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입니다. 선지 1번 못 풀죠? 선지 2번 보세요. 가학을은 특정한 철학적 관점에서 파생된 예술관을 바탕으로 여기까지 맞아. 여기서 특정한 철학적 관점은 누구랑 누구 나왔습니까? 플라톤하고 들레즈 나왔죠. 파생된 예술관? 조금 찝찝합니다. 무슨 말인지. 그리고 사라지는 현상? 아니죠. 됐습니까? 그 다음 선지 3번. 특정 철학자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맞습니까? 누구? 플라톤하고 들레즈죠. 바탕으로 해당 철학적 관점. 요거 맞네요. 맞지? 시뮬라르크 관점은 마이너스 플러스였지. 가는 특정 철학을 바탕으로 맞죠? 문제점 없습니다. 가는 시뮬라르크에 대한 다양한 예술관이 모르겠고 문제점 없죠? 맞서는 거 새로운 것 없습니다. 1번, 3번 중에서 뭐일 거겠노 답이? 3번일 것 같은 느낌이 확 옵니다. 지금. 그 다음 갑니다. 자, 가지적 세계와 가시적 세계입니다. 쌤 이렇게 동그랗게 확 보이지? 차이점이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지는 지성으로만 알 수 있는 세계다. 가시는 눈으로 지각 가능한 세계다. 가시적 세계의 사물들은 에이콘과 판타스마로 구분된다. 가시적 세계는 가지적 세계를 모방한 환영에 불과하다. 맞죠? 가시적 세계는 에이도스는 맞는데 뭐는 아니다? 에이돌로는 아니지. 정답 5번이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 갈게. 풀까 말까 지금. 풀자. 들레즈 플라톤 나오는 거 풀 수 있겠지. 다 풀어봅시다. 음료회사로부터 캐릭터 제작을 의뢰받은 A네요. 해서 실제 상품을 베낀 초안을 그렸답니다. 자, 실제 상품은 뭐죠? 플라톤한테는. 내가 용어를 모르겠다. 나는 이 어려운 용어보다 한자 용어를 좋아하니까 가지적 세계야, 가시적 세계야. 실제 상품은 눈에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눈에 보이지? 따라 이거는 가시적 세계지. 그래서 가시적 세계를 뭐라고 했노? 에이돌론이네. 에이돌론이야. 을 베낀 뭐다? 초안을 그렸네. 또 이거를 뭐 했어? 변형했네. 해서 이 첫 캐릭터를 만들었네. 그렇다면은 이건 판타스마가 맞지? 모방의 모방이지. 이거 누구 입장이라면은? 플라톤 입장이라면 강의 따라오고 있지? 음료회사는 첫 캐릭터에서 상품의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호평에 붙자. 이 음료회사는 누굽니까? 플라톤이죠. A는 첫 캐릭터를 또 의인화한 이번에 또 뭐 했다? 최종 캐릭터를 뭐 했습니까? 다시 그렸네요. 반복했네요. 그렇다면 들레즈 입장에서 이거는 좋아지는 거야, 안 좋아지는 거야? 반복을 통해서 역동적 힘이 생겼지? 맞지? 자, 이후 최종 캐릭터는 이제 들레즈 입장에서는 이것 또한 시뮬라르크지. 이까지 자료 1만 가지고 풀자. 자료 1입니다. 플라톤은 모방 계속한 가짜다. 맞겠죠? 들레즈는 이렇게 뭐 하면서 반복해 가면서 분명히 그 시뮬라르크 사이에 뭐가 생긴다? 차이가 생기겠고. 맞죠, 요거? 보드리아르를 모르제? 이거 풀려야 되면 자료를 다 봐야 되나? 머리 아프네.
다 읽고 난 뒤에 풀까. 그죠? 머리 아픕니다. 어쨌거나 요 두 개는 됐어요. 머리 아파요. 다 읽고 난 뒤에 합시다. 이왕 할 거. 자, 가가 뭘까요? 동그라미 가는 누구 입장인데? 들레즈 입장인데 예술은 반복이다 이거지. 맞지? 그렇다면 이 뿐이다 라는 의미, 예술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플러스다. 반복을 통해서 뭐 했다? 부정하고 역동적인 힘이 생겨서 이거는 긍정적이다 그거지. 한번 읽어보세요. 가. 읽으니까 적절한 거 눈에 확 띄는 거 없나? 돌았네 3번은. 반복을 하면 어떻게 본질에서 멀어지노? 5번이 좋지, 그냥. 5번이 참 뭔가 좋은 거 안 같습니까? 쌤이 얘기하는 적절한 것으로 볼 때. 나머지는 뭔가 이상한 말들이 막 섞이는 거죠. 자, 일단 모르겠습니다. 21번까지 하면 되죠. 자, 이제 나학을 갑시다. 너무 성급하게 풀었어. 가학으로는 답이 안 나오네. 거의가 다. 자, 나학을 갑시다. 1문단, 보들리아르 나오고요. 2문단, 보들리아르, 내나 시뮬라르크 얘기네요. 그죠? 하따, 시뮬라시옹? 웬 할아버지가 나와? 옹? 나폴레옹? 미안해. 자, 갑시다. 철학자 장 보들리아르는 현대사회라는 곳은 미디어와 광고가 생산하는 복제 이미지들로 만들어진 세계다라고 전제를 깔았네. 현대사회의 특징은 이미지의 세계다 이겁니다. 즉 온통 무슨 세계다? 가글에 의하면은 시뮬라르크의 세계다 이거지. 보들리아르에 의하면 플라톤 이래 원본과 이미지의 경계가 분명했던 서구 근대 사회에서는 복제 이미지는 마이너스에 불과했지만 현대 사회에 오니까 더 우월한 플러스가 되었다는 얘기지. 시뮬라르크에 대한 입장은 가학을 누구랑 비슷해요? 들레즈와 비슷하죠, 지금요. 됐지? 자, 그 다음. 그런 의미에서 그는 현대사회의 이미지는 이미 실제가 뭐 되었다? 초과되었다. 이렇게 개념 나오면 정리해야 된다. 초과실제라고 부른다 이거지. 이 초과실제가 보들리아르가 말하는 시뮬라르크랍니다. 현대사회는 초과실제의 세계다. 현대사회는 시뮬라르크의 세계다. 끊임없이 시뮬라르크가 만들어진다. 오늘날 우리가 역사적 사실보다 현실처럼 믿는 역사적 사실 보다 영화 속 이야기, 이거는 뭐에 불과한 건데? 모방된 것에 불과하잖아요. 이건 실제인데, 그지? 모방된 것을 더 진짜처럼 믿는 그 사례죠 지금요. 굳이 줄 안 꺼도 되죠? 자, 그래서 필요 없네요. 요거는. 이거는 필요 없었어요. 사례였습니다. 오늘부터. 자, 1문단에서는 보들리아르는 현대사회는 뭐가 지배한다? 초과실제의 사회다. 즉 시뮬라르크의 사회다. 끊임없이 반복 재생산되는 시뮬라르크의 사회다. 됐습니까?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시뮬라르크가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게 바로 무슨 현상이란다? 시뮬라시옹 현상이다 이거지. 시뮬라시옹 현상은 끊임없이 뭐 되는 거지, 이제. 그렇다면 계속 모방 되는 거지. 맞지? 자, 그게 바로 시뮬라시옹. 이 시뮬라시옹 현상으로 모든 실제가 이해됐나? 가글에 따르면 왜 실제가 사라지죠? 시뮬라르크가 계속되면 부정하는 역동적 힘이 생기지. 맞지? 그래서 뭐가 돼? 실제가 사라진다라고 아까 가글의 들레즈 입장이었잖아요. 이것도. 끊임없이 시뮬라르크 생기. 그에 의하면은
시뮬라시옹 현상이 일어나는 현대사회에서 시뮬라르크는 이제 그 자체로서 실제를 대시한다. 아까 들레주도 시뮬라르크는 사물 그 자체다라고 했지. 따라서 여기까지 읽었을 때 시뮬라르크에 대한 입장은 누구랑 동일하다? 들레주와 이 정도 이해하면 됩니다. 과학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우리가 실제보다 시뮬라르크를 더 진짜라고 믿고 그것이 사물의 본질이라고 믿기 때문에 현대사회의 모든 영역은 자, 또 새로 나오는 용어지. 내파. 자, 안에서 파괴됐다는 얘기네. 내파하여 사라진다. 이때 내파란 무한히 정식하여 재생산된 시뮬라르크들이 원래 실제를 지시하던 기능과 가치를 잃어버려 실제와 시뮬라르크 사이에 경계가 붕괴되는 것이 내파랍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면은 이제 예시가 나오죠. 미키마우스 예가 나옵니다. 마우스는 분명히 뭔데? 쥐인데 여기서 미키마우스지만 여러분들한테 마우스 좀 찾아온다면 너희들 쥐 찾아오나 아니면 컴퓨터 마우스 들고 맞죠? 컴퓨터 마우스가 쥐 모양처럼 생겨서 마우스라고 명명 지었지만 마우스라고 이것도 시뮬라르크 된 거지. 맞지? 그렇다면 마우스가 지시하는 그 기능은 없어진 거지. 그 의미가 이미 상실된 거 맞냐?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졌잖아. 그래서 실제와 경계가 붕괴되었지. 뭘 얘기하는지. 보들리아르는 시뮬레이션 예로 쥐를 모델로 만들지 말한 미키마우스인데 미키마우스는 반복되면서 됐죠. 그래서 뭐가 되었다? 초가실제가 되었다 이거지. 초가실제가 뭐다 아까? 시뮬라르크였지. 시뮬라르크가 되었다. 이놈이 더 뭐다? 진짜 같아졌다 이거죠. 이제. 이러한 시뮬라시옹 현상은 오늘날 어디까지 확장된다 이제? 예술. 과학을 해서 얘기되었던 예술이죠 이제. 자 이제 봅니다. 시뮬라르크에 대한 입장은 들레주하고 같아요. 맞지? 같아요. 예술 봅시다. 보들리아르는 오늘날 예술작품이 뭐하고 있노? 비판이네. 예술작품이 시뮬라시옹 현상에 의해서 계속 시뮬라시옹이 되잖아. 예술 또한 시뮬라르크가 됐다는 얘기 아니가? 그러면서 예술이 가지고 있던 미적 가치가 사라졌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보드리아르는 예술은 예술다워야 된다. 즉 미적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예술이 일상적 사물에 가까워지고 일상적 사물은 예술에 가까워지면서 뒷샹, 화장실 변기통 전시관에 하고 난 뒤에 세미라고 이름 붙이고 예술작품이 됐던 거. 맞지? 화장실 변기통은 아름다운 거야? 더러운 거야? 더럽고 냄새나는 악취나는 거지. 그것이 아름다운 예술의 자리를 차지한 거지. 참 읽은 거 봐라. 예술이 일상적 사물 예술에 가까이 미적인 것은 비미적인 것과의 변별성을 잇고 뭐 되었다? 내파되었지. 보들리아르에 의하면 예술가가 전시장에 깃발, 청소기, 식탁 등과 같은 일상적인 사물을 두고 예술을 논하는 등 모든 것이 미학적인 것이 될 때 전혀 미학이 아닌데 미학적인 것이 될 때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아름답거나 초하지 않게 되며 동시에 예술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 자신의 부정하고 청사 예술이 자체가 내파된다 이거지. 이거를 초미학이라고 부르고 따라서 오늘날 예술은 너무 많다가 무슨 뜻이죠? 뭐 되었다? 시뮬라시옹 이제 시뮬라르크가 되었기 때문에 뭐와 뭐가 없어져서 경계가 허물어졌지. 미적인 것과 비미적인 것의 경계가 허물어져서 결국 보잘것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라고. 자 그렇다면 나는 예술에 대한 긍정관점이야 부정관점이야? 부정관점이죠. 그렇다 안 풀었던 문제 다시 20번 다시 갑시다. 정답 확실히 보이죠?
20번 문제 정답 확실히 보이죠? 5번으로 바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안 풀었던 문제 한번 볼까요? 다시 16번 한번 볼까요? 16번 3번 맞죠? 자, 18번 가겠습니다. 자, 자료 1 기억나죠? 보들리아르는 최종 캐릭터가 실제를 대신하도 여길 것이다. 맞죠? 자료 2 가겠습니다. 누구다? 가구 장인이지, 장인. 장인이 만든 것은, 또 까먹었다. 에이콘이지, 그죠? 자, 자신이 만든 의자를 본떠. 자, 이거는 에이콘이지. 맞습니까? 자신이 만든 의자를 본떠 직접 그렸네. 이 예술성을 인정받아 전시했답니다. 자, 의자 1에 대한 얘기가 있나? 의자 1에 대한 얘기가. 에이, 뒤에 풀자. 자, 어쨌건, 그 다음에 의자 1을 만들었네. 이제 화가 C, 의자 1이 여기 있네. 이제 화가 C입니다. B, C. 얘는 뭘 보고? 모방품을 보고 의자 1을 그렸네. 맞지? 사물의 본질은 전혀 몰라요. 사물의 특성 모르고. 장인은 사물의 특성을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의자 1을 그린 후 다시 이를 변형한 의자 3을 그렸네. 야, 의자 2도 변형인데 그까지 또 변형했습니다. 그러자 B는 의자 1의 모델인 실제 의자, 이거는 가시적 세계제, 를 의자 제로로 재전시했고, 이제 뭐가 되었노? 미술과 비미술이 파괴죠. 맞지? 전시했고, 평론가들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원본이라고 극찬했다. 이후 그렇다 이거죠. 이제 경계가 허물어졌네요. 자, 갑시다. 플라톤의 의자 영은 뭐죠? 맞지? 실제 의자 아닙니까? 실제로 뭐죠? 플라톤한테. 이거는 지성으로만 되는 거제? 정답이네. 플라톤한테 제일 우월한 건 뭡니까? 실제죠. 맞죠? 자, 5번. 들레즈는 의자 3이 의자 1보다 더 함께 왔으니까. 맞지? 그래서 반복 더 되었으니까. 맞네요. 그 다음 갑시다. 4번이 답이었어요. 적절하지 않은 것 찾습니다. 자료 2의 B가 만든, 제일 처음에 장인이죠. 장인 B가 만든 의자와 달리 장인 B가 만든 의자는 뭐를 알고 있는 겁니까? 장인이 만들었으니까 사물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자료 1의 초안은 나쁜 이미지다. 맞죠? 플라톤은 자료 1의 A가 그린 캐릭터들과 자료 2의 C가 그린 그림들은 전부 다 모방에 불과하죠. 사입입니다. 자, 이게 플라톤, 들레즈, 보들리아르입니다. 들레즈는 자료 1에서 첫 캐릭터에서 혹평과 극찬에는 뭐다? 폭력성. 요거 쉽죠? 자, 이제 4번 아니면 5번에 있겠는데, 자료 1의 인기 캐릭터가 된 최종 캐릭터는 초가 실제가 담겨 있고, 자료 1의 인기 캐릭터가 된 최종 캐릭터입니다. 여기가 초가 실제가, 여기 바로 뭐였죠? 이게 시뮬라르크죠. 그러니까 시뮬라르크라고 봐도 되지. 그런데 자료 2의 의자 1은 초미약 상태는 뭡니까? 이미 의자를 전시했을 때지, 이제 실제 의자를. 따라서 의자 1이 아니고 의자 제로겠지. 요거 이해했습니까? 실제 사물을 예술관에 전시했을 때 이제 예술의 뇌파 현상이 생기잖아요. 4번이 답이네요. 보들리아르는 경계가 이미 허물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 21번 갑시다. 21번 문맥은요. A가 제일 먼저 앞에 있었죠.
나학을 제일 처음에 현대사에는 뭐뭐라고 말한다. A를 B라고 말한다제. A를 B라고 말한다. 정답 1번 되겠네요. 앞지문 녹화가 안 돼서 문제만 녹화합니다. 지금. 자, 쌤이 시간 되면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해드릴 건데 모르겠습니다. 집에 가려면 녹화 장비를 들고 가야 되는데 앞부분 필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미안합니다. 녹화 못했기 때문에 내용을 다시 얘기합니다. 이거는 정수 처리 기술의 침전 과정에 대한 얘기인데 이 미세한 더 미세한 클로로이드 같은 입자 같은 것들은 잘 안 뭉친답니다. 잘 뭉치는 게 반데르발스 힘이라는 건데 전기적 반발력으로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얘네들은 잘 안 좁혀진답니다. 읽었던 친구들 이런 기회로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일정한 간격으로 물리를 계속 부유한답니다. 떠돌아 다닌답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물보다 무겁게 해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데? 응집제가 필요하답니다. 이 응집제 성질은 양이온 계열의 응집제랍니다. 이걸 넣으면은 얘가 봐봐라. 무선적으로 중요한 말이죠. 요거 아까 수업을 까먹었네. 단계적으로 맞지? 자, 아까 놓쳤다. 이거 챙기라. 단계적으로 처음에는 무슨 화합물? 양전하의 금속 화합물. 맞죠? 두 번째는 무슨 화합물? 긴 사슬 형태의 고분자 화합물. 세 번째는 무슨 화합물? 침전선 금속 화합물. 맞죠? 이렇게 자 아까 수업할 때 빠뜨렸다. 야, 이 말을 빠뜨렸네. 단계적으로 한 말 빠뜨려서 단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형성한답니다. 맞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양전하 금속 화합물은 아까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맞지? 서로 결합해가지고 반발력이 감소되겠죠. 그래서 이제 깔아앉을 정도의 플럭을 형성하고 이것이 급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빨리 이루어지도록 후다닥 져야 된다는 얘기죠. 교반이라는 얘기는 휘저어 섞는다는 뜻이었어요. 한편 이 작은 플럭만 가지고는 천천히 가라앉기 때문에 플럭들을 또 결합시키는 여러 플럭들을 결합 무겁게 더 큰 사이즈를 키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 고분자 화합물인 긴 사슬 형태의 고분자 화합물은 플럭과 플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충분히 결합할 수 있도록 이제 완속으로 천천히 저어줘야 된다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응집제가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아직 반응하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은 뭐가 되는가 하면 이제 침전선 금속 화합물을 형성해가지고 전하역전 현상이 생긴 것들을 다시금 깔아앉히게 줘요. 이제 그래 부유하고 있는 것들을 그물망처럼 채처럼 거기에 붙여서 그래 깔아앉힌다 내용이었습니다. 열심히 강의했는데 지문 내용이 녹화가 안 됐습니다. 자, 문제 풀겠어요.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금속 교반은 맞아요, 안 맞아요? 급속 교반이네. 급속 교반. 콜로이드 입자와 금속 화합물의 결합을 촉진한다. 맞죠? 약품 진전 방식은 화학약품을 이용한다. 맞죠? 부유물의 비중이 물보다 큰 경우에는 중력만으로 가능하다. 맞죠? 그런데 플럭끼리의 접촉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물을 빠르게 재야 되나 완속으로 교반해야 되나? 완속으로 교반해야 되지. 맞지? 그래서 급속 교반이 아니고 그랬을 때 체그름 현상이 생기겠지. 맞죠? 정답 4번이네요. 양이온계 응집계는 다양한 종류의 화합물을 단계별로 만들죠. 자, 그 다음에 니온, 아까 했던 거죠. 기역과 니온. 기역은 반데르발스 힘이었고 니온은 전기적인 반발력이었어. 24번 갑시다. 자, 해보자 여러분들. 응집제 투입에 따른 물의 탁도 변화라 했습니다. 자, 이 시점이 뭐죠? A 시점. 이제부터 뭐가 되노? 탁도가 뭐 되고 있어? 떨어지고 있으면 여기에 뭐다 이제? 응집제를 넣었겠지. 했더니 여기에 뭐가 생겼고 전기적 중화작용 했고 그 다음에 가교까지 하겠지.
됐지? 그러면서 여기까지 갔을 거 아니가? 그리고 왜 또 올라갑니까, 이게? 재안정화지. 즉, 무슨 현상? 전하가 역전되는 재안정화가 된 거지. 이게 안정화지. 맞지? 이 부분이 불안정화지. 강의 이해되지? 그리고 재안정화되었죠. 이 부분도. 그래서 여기서부터 무슨 일이 생기는 이제 여기에 체그름 현상 생기겠지. 맞지? 뭐가 발생해서 침전성 금속 화합물이 발생해 가지고 되겠지. 이 그림들 다 이해됐죠? 자, 그다음 풀어봅시다. A에서 주입된 응집제는 맞죠? 여기까지. A와 B 사이에 거리를 좁히는 작용을 한다. 맞지? A와 B 사이에 형성된 고분자 화합물은 뭐하고 뭡니까? 뭐하고 뭡니까? 양전하하고 긴사슬이지. 플롯과 플롯 연기라 특히 이거는 뭡니까? 긴사슬 얘기지. 맞죠? A와 B 사이에 탁도가 급속하게 낮아진 것은 뭐 때문입니까? 급속하게 낮아졌으니까 침전 속도가 높아지면 되죠. A와 B와 C 사이 탁도가 다시 높아진 것은 반응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 거 맞지? C 이후 탁도가 다시 낮아진 것은 뭐 때문입니까? 뭐 때문이죠? 침전성 화합물이 이제 체 역할을 해가지고 남아있는 콜로이드 입자를 갖다가 흡착시켜서 깔아앉았기 때문이죠. 같이 깔아앉았기 때문이죠. 뒤에는 엉뚱한 말이죠. 정답 5번이지. 됐어. 그 다음 갑니다. 오염되물 콜로이드 수산화의 결합으로 무슨 상태에서 안정화되고요. 부유하고요. 응집제를 주입하면 뭐가 생겼고요. 전기적 중화 생기죠.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콜로이드 입자는 다시 뭐가 되고요. 불안정화되죠. 그리고 전하역전 일어나죠. 3번이네요. 자, 1문단. 경제학에서 개별 경제 주체들 지난번에 했네요. 가계, 기업, 국가 주어진 조건 안에서 자신이 조절할 수 있는 변수들을 적절히 선택하여 최적의 결과를 추구할 수 있다. 합리적 선택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최적의 결과를 얻기 어려운 상태에 놓인다면 경제 주체들은 일반적으로 뭐를 고려한대요? 효율성을 고려한대요. 그러면서 차선의 선택이라는 걸 한답니다. 하지만 립시와 랭카스터는 차선의 의미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는 차선의 이론이라는 것을 제시했답니다. 이거리 화제겠네. 차선의 이론. 이러한 차선의 이론에서는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한 여러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나머지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그 결과는 차선이 아닐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열고 닫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자, 콜라 매니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콜라, 사이다, 환타 하면서 일단 음료수 10개를 줘요. 이 중에서 이제 5번을 선택할 수 있다. 하면 인마는 그 5개 중에서 그 5번을 다 뭐 선택하겠니? 콜라겠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콜라 3개, 사이다 2개 할 수도 있겠지. 어떤 사람들은 콜라 아예 안 하고 사이다 5개 할 수도 있겠지. 그게 저한테는 뭡니까? 효율적이죠. 이 말 알겠죠? 만약에 X축이 뭐라고? 치킨이라고 Y축이 피자라고 해보자. 그렇다면은 각각 전부 다 이제 5개씩 선택을 한다 합시다. 했을 때 치킨 4개, 피자 하나. 맞지? 치킨 5개, 피자 제로. 인 사람도 있겠지. 혹은 이런 사람도 있겠지.
이 말 알겠지?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여기 이 선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내가 아직까지 직선곡선도 안 그렸다. 이 선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이 사회 집단, 이 집단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 만족되었지. 이거 이해됐나? 자, 이 지문에 사회라는 말이 나와. 사회라는 것은 한 명이야, 여러 명이야? 여러 명이제. 사회를 개인들의 선호도는 다 다를 거 아니까. 무차별 곡선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요거를 얼핏해서 피자 치킨을 꺼냈어. 좀 웃기지만. 물론 저는 짜장면 짬뽕하고도 싶고, 5대5에 짬짜면도 있겠지, 그죠? 그 선호도가. 자, 어쨌거나, 효율성을 달성한 10개의 조건 중, 콜라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까. 그래서, 10개 필요 없습니다. 나는 콜라만 있으면 돼요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10개의 조건 중, 9개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차선이 아닌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뭐도 함께 봐야 되나? 공평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된답니다. 수학에서 이게 바로 뭡니까? 그렇다면은 짜장면은 그 친구의 충분 조건이가 필요 조건이가? 필요 조건이지. 꼭 있어야 되는 거지. 맞죠? 자, 그래서 한 사회가 어떤 것을 공평하다고 여기는지는 사회 무차별 곡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사회 무차별 곡선은 개별 경제 주체가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주관적 만족감인 효용 수준을 종합한 그냥 말이 어려운데 아까 얘기했습니다. 콜라, 치킨 사 먹었을 때 만족감. 이 말 알겠니?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치킨이나 치킨 3개, 콜라 2개, 콜라란다. 피자 2개를 사 먹었을 때 받은 주관적 만족감이 효용 수준, A 학생, B 학생, C 학생, D 학생, E 학생. 그걸 종합한 사회 복지 수준이랍니다. 봐봐라. 그렇다면 사회 후생 수준이랬지? 그렇다면은 치킨하고 피자하고 합쳐서 5개밖에 못 사먹는 게 훨씬 더 그 사회가 복지 수준이 높아요? 아니면은 10개씩 사먹는 게 복지 수준이 높아요? 10개죠? 그렇다면은 위로 갈수록 복지 수준은 어때? 더 높아지지? 수업 다 한 거다, 지금 내 지금. 자, 갑시다, 계속. 4. 그래서 아까 자, 이 말이지? 원점에서 뭐 할수록? 멀리 갈수록 복지 수준이 더 높은 거지? 5개밖에 못 사먹는 것을 10개 사먹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사회 무차별 곡선의 모양을 보면 그 사회가 개인의 효용 수준의 평가를 통해서 어떠한 가치 판단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여기까지 됐지? 공평성을 볼 수 있다는 얘기고. 사회 후성 수준을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자 원점에 대해 자 이 말을 또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곡선 이 말이 뭐야? 이게 원점이지. 원점에 대해서 볼록은 어떤 겁니까? 볼록은 이거지. 오목은 어떤 겁니까? 이거지. 그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는 얘기는 이거란 얘기야. 이거란 얘기야. 자 앞으로 뭐뭐에 대해서란 말이 나오는데 원점 방향에서 보는 게 아니고. 곡선 방향 원점을 바라보았을 때야. 원점을 바라보았을 때 볼록한 것은 어느 거야? 이거제. 됐어. 자, 그래서 이 곡선을 얘기합니다. 이건 지금. 자, 그렇다면은 다시 봅니다. 어느 게 지금 사회 무차별 곡선이야? 요것들이 사회 무차별 곡선이제? 이해했습니까? 그렇다면 어디가 가장 사회 복지 수준이 높아요? SIC 3이죠. 자, 그렇다면 이건 원점에 대해서 뭐 한 거고? 볼록한 거고. 요거는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거제? 됐나? 자,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는 얘기는 요런 얘기다. 자, 읽어볼게, 계속.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볼록, 하향할수록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봐. 밑으로 내려올수록 기울기가 뭐해? 완만해지고. 올라갈수록 기울기가 가파르죠? 이렇게 된다면은 내려올수록 뭐하고? 기울기가 가파르고, 올라갈수록 기울기가 완만하지? 이래 된 곡선이란 얘기죠, 여기 지금. 자, 그 다음 갑니다. 왜 그런가죠?
이는 이렇다. 돈 잘 버는 사람에게는 가중치를 낮게 적용하고 못 사는 사람한테는 높은 게 바로 공평하다. 이 말 이해됐지? 그런 것 때문이다 이거죠. 오문단. 이제 예를 들어서 쌀과 옷 두 가지 상품을 생산하는 가정 안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게 뭐다? 생산 가능 곡선이 나오죠. 그래 생산 가능 곡선 CD는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모양이니까 이거는 어떤 겁니까? 또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니까 이 모양 아닙니까?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모양으로 자 여기서 생산 가능 곡선은 이거죠 이제 했을 때 요 노란 초록색 현관편에 있는 것은 생산 가능 곡선이고 밖에 있는 것은 생산을 못한다는 얘기고 안쪽에 있는 것은 생산을 하지만 효율성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문에 설명되어 있죠. 있죠? 여기 있죠? 곡선의 한쪽은 생산은 가능하지만 비효율적이다 이거죠. 이때 생산 가능 곡선과 사회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이 지점이 최적인데 보세요. 이 지점이 요거하고의 접선 부분 아니가. 이쪽이 가장 만족스럽다는 얘기죠, 이제. 이 생산이 가장 효율적이고, 소비도 가장 효율적이지. 만약 선분, FC처럼, 이처럼 제한이 딱 걸려 있어요. 이까지 이상은 안 돼. 뭐가? 제약이 가해져서 선택이 안 됩니다. 따라서 요 위에 거는 선택 불가야.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H냐, I냐, K냐를 선택할 수 있지, 이제. 이해됐습니까? 나머지는 선택할 수가 없잖아, 아예. 그렇다면 당연히 접선 부분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겠죠. 자, 이제 너무 시커매졌지, 다시. 이 부분이 제일 좋겠지. 그래서 H 지점을 제약하여서도 생산의 효율성은 충족할 수 있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생산 가능 곡선에 있기 때문이죠. 생산 가능,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생산의 효율성은 할 수 있지. 그러나 사회 후생 수준으로 생각하면은 이건 안 되지. 따라서 어느 게 I 지점이 좋다 이거죠. 바로 접선 부분. 이해했습니까? 자, 그런 내용입니다. 문제 풀어볼게.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무엇인가? 차선의 이론은 뭐하고 뭐를 고려한 거야? 효율성과 공평성을 함께 고려한 거였지? 점들이 의미하는 것 되었고요. 생산 가능 곡선 위에 점들이 의미하는 것은 가장 효율성이 높은 점들이었지? 안 나왔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갑시다. 이거는 뭡니까? 고민하게 되는 이유는 경제지수들 이거는 효율성 때문이죠. 이거는 뭡니까? 아까 사문단 끝에 나왔잖아요. 그죠? 고소득자에게는 뭐 가중치 어쩌고 저쩌고. 자, 사회무차별 곡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점은 동일한 사회 후생 수준이다. 맞죠? 원점에 대해서 무슨 모양이다? 볼록하다. 공평성에 대한 가치 판단도 있다. 왜 틀렸습니까? 잘 사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그거 다 반영돼가 있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 28번 기억이 뭔가 보세요. 기억은 이문단 끝에 있네요. 10개가 다 만족돼도 필요한 하나가 있어야 되지. 그게 효율성만 고려면 안 되고 뭐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니? 공평성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가? 답 찾아라. 자, 어디 있습니까? 요 있네요. 다른 기준. 이게 뭡니까? 이게 공평성이었죠. 그 다음 29번 문제. 자, 아까 그래프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요. 나는 H가 생산 가능 곡선에 있습니까? H가 생산 가능 곡선에 있죠. 따라서 I는 생산 가능 곡선 밑에 있죠.
생산은 되지만 비효율적이라고 했잖아. 맞지? FG와 같은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H가 아닌 I가 차선으로 선택됐다면 사회 우선순위까지 고려한 거지. I의 위치를 고려하면 생산이 가능해? 생산은 불가능해? 이 H 밑에 있는 게 I였죠? H란다. 이 밑에 있는 거. 그지? 그러니까 생산은 가능한데 비효율적이죠. 정답 3번이네요. 제약 있는 상황에서 고려하면은 KH도 마찬가지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이건 수업 다 했습니다. 위로 갈수록 높죠. 그 다음에, 자, 답은 5번인데, 5번이죠? 적용이었죠. 적합하게 이용했다는 얘기, 사용했다는 얘기지. 이거는 적합하게 응했다지. 이건 적응이죠. 적응의 뜻풀이고 적용의 뜻풀이는 아니었습니다.